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헌법 폴카칩 오늘도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헌법 강의하는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법원직 구급 마지막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공무단임권에 관련된 판례 지문들이고요. 요즘 공무단임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까다로운 지문들 많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4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념 지문이고요. 2번, 3번, 4번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결론을 묻는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 묻는 판례들은 비슷한데 합헌 판례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요즘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지문이에요. 교수님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직업의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고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있고 아주 넓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단임권은 그런 게 있다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단임권의 이 공무수행의 자유는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공무수행의 자유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장소, 나 국방부에서, 경찰청에서 꼭 근무하고 싶어. 특정의 장소, 또 나 특정의 그 보직을 받고 싶어.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됐다면 국가가 가라면 가, 발령 내주면 거기로 가, 그렇죠? 보직도 주는 대로 받아라. 상당히 좀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반 직장과는 달리 공무수행의 자유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공무수행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즘 교수님들이 아주 사랑해서 출제를 쏟아내고 있어요.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에 관련된 지문이 많죠. 처음에 들어갈 때의 기회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신분을 유지하고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 유지와 상실에 관한 것, 신분 박탈에 관한 것은 보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임의 기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취임의 기회, 그 다음에 신분의 유지, 그 다음에 상실에 관한 문제는 보호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되는 거, 공무수행, 특정한 장소, 특정한 보직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거 단순한 승진 기회 또는 승진 가능성 이런 것은 안 되고, 이것도 진짜 출제가 많이 됐죠. 그 다음 연금 혹은 재해보상 이런 것도 공무단임권, 특히 재해보상 이런 것도 공무단임권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돈 문제도 안 된다. 그런데 요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주의해야 될 것이 균등한 기회 보장. 승진에 있어서 균등한 승진기, 이 균등한이라는 말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균등한 승진 기회의 보장은 된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서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보호 영역에 된다. 이 균등한의 의미는 뭐라고 헌재가 얘기하고 있냐면 법적 불이익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회 가능성의 문제라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한 문제라고 하면 이 균등한 단어를 쓰고 있고 요거는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그중에 이 빨간색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위헌합헌 보겠습니다.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에게, 여기 나오네요. 앞부분은 이유였고 이게 심판 대상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 등 성적인 학대 행위. 나쁜 사람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입니다. 이거 결론을 정말 알아야 되죠.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몇 년도 판례였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도? 보면 이 사건은 2022년도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거 우리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결론을 알아야 되고 위헌입니다. 여러 차례 벌써 출제가 됐고 위헌 판례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딜 잡아야 되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나쁜 놈인 건 맞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전부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위헌으로 봤던 22년 최신 판례입니다.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제한하면 모를까 일반직 공무원 또 부사관, 군인에 있어서 부사관 임용을 전부 제한하고 있었고 이 법이 그래서 위헌이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고 있었고 부사관 임용 전체 그래서 이 부분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판례이죠. 위헌 판례입니다. 요거랑 제가 하나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비교할 판례가 이런 겁니다. 성범죄자가 있고 아동이든 성인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성범죄자가 아동 성범죄자가 있고 성인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한 게 아니라 교원 임용 또 대학 교수, 선생님은 못하게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성범죄자,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를 대학 교원, 초등, 초, 중등 교원, 교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공감할 수 있죠. 선생님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교원이나 교수를 임용 제한했던 사건은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판례예요, 여러분들. 성범죄자라든지 성희롱 범죄자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라도 모든 일반직 공무원을 제한하면 위헌입니다. 그러나 교원과 교수 임용을 제한하는 거 여기에 한정해서 그렇죠. 이렇다면 합헌이다.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을 제한하면 위헌. 특정 직렬인 교원과 교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 반드시 여러분들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 네 번째도 비교 판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사실 청원경찰은 여러분들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단위권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직업의 자유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뭘로?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공무단위권 침해, 청원경찰이라면 무슨 침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듯이 위헌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는 건 아니겠죠? 선고유예만으로 당연 퇴직시키는 거 모두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위헌입니다. 지금 공무원도 이것만으로 당연퇴직시키면 위헌인데 일반 근로자에 불과한 청원경찰 당연퇴직시키면 위헌이다. 그런데 이게 있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인데 수레죄 선고유예.
공무원이 수뢰죄로 선고유예 받으면 이건 죄명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선고유예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고, 이건 선고를 안 한 거고, 선고 받은 경우, 이건 선고를 받았죠. 그것도 상당히 무겁게 받았다면 당연퇴직하는 것, 이건 또 합헌입니다. 자, 네 번째. 선고유예가 아니라 선고는 내렸고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집행유예만으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결론 우리 알고 있죠? 이것도 합헌입니다. 자, 구분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헌인 것은 선고유예 당연퇴직만 위헌이고 나머지 수뢰죄 선고유예 합헌. 성을 선고 받았을 때 당연퇴직 합헌.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모두 위헌 이렇게 되겠어요. 네 번째, 법원이 성명 개시, 후견 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 지속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공무원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이하게 이유를 먼저 끌고 왔는데 이유를 읽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죠? 피성년 후견 결정을 받았을 때 당연 퇴직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됐었나요? 이것도 7심 판례였죠? 22년 7심 판례였고 이건 결론 뭐예요? 위헌입니다. 피성년 후견 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퇴직시키는 것은 결론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고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침해한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린 지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왜 이렇게 되죠? 원래 공무원이 아프거나 정신질병이 생기면 3년 정도 질병휴직을 통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바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신분보장에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 결정 당연퇴직 규정은 위헌이다. 이렇게 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2022년 최신 판례였고 이것도 이건 2018년 최신 판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단위권 판례 제가 4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본 것들까지 한번 보시면 특정 장소 요 개념 지문 중요했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되는 판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교원이냐 일반직이냐 구분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4개 판례는 최신 판례 사안들이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출제를 하고 있는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잘 메모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원직 9급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찰 간부 경찰 시험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 잘 메모해서 한번 봐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은영 헌법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긴장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설 연휴, 지금 설 연휴죠? 설 연휴라고 마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